범죄 추리 게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범죄 추리 게임을 한 달 정도를 진행해봤는데 뭐 재밌다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고. 많이 좀 봐주시고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꼭 제가 재밌어서 저는 하면서도 좀 재밌거든. 그래서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이들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건 개요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는데 이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사건을 크라임씬처럼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용의자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몇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범인을 가려내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어 이따가 문제 출제자도 등장을 할 겁니다. 출제자에게 이제 뭐 질문을 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고 이걸로 더 추리를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재밌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112가 아니라 119에 전화가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이 났다는 얘기겠죠. 신고의 내용은요, 한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대. 자,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죠.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집안 전체에 번져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65살의 여성인 나몰라 씨라고 하는데요.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버렸던 거죠. 신고자는 나몰라 씨의 아들인 39세 최한량 씨였습니다. 최한량 씨의 진술로는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에 밤 12시쯤에 집에 와보니까 이미 불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불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입구가 막혀서. 그래서 이제 최한량 씨는 전화기를 막 찾았어요. 근데 자기가 전화기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옆집 사람 막 집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전화기를 빌려서 119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고 화재를 진압한 뒤에 불을 다 껐고 집안 내부로 들어가 봤어요. 자세한 조사를 하려고. 자, 그래서 보니까 나몰라 씨의 시체는 안타깝게도 나몰라 씨는 사망한 상태고 이미 불에 많이 타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조사를 좀 자세히 해봤죠. 발화 지점이 나몰라 씨가 있던 안방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발화 지점, 최초의 발화 지점. 여기서부터 불이 났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근데 신기하게 안방에는 불이 붙을 만한 이런 발화 원인이 될 만한 물건이 또 없었대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나몰라 씨는 평소에 담배도 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불이 났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방화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나몰라 씨의 집은 많이 타 있었지만 아직 타지 않은 가구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그 가구들마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이미 차압이 돼 있었네. 빛을 졌는지. 또 이런 사체 과정, 조사 과정에서 나몰라 씨의 그 코 속에 면봉을 넣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면봉에서 그름이 묻어나오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불이 나고 있는 곳에 사람이 갇혔어요. 그 막 검은 연기 막 나고 뭐 가구에 따라 재질에 따라서 불타는 물건에 따라서 뭐 유독가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들이마시겠죠. 그래서 코 안에 면봉을 넣어보면은 까만색으로 이제 그름이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죽고 나서 불이 붙었다는 얘기죠. 이미 호흡이 정지되고 나서 불이 붙었다. 그래서 호흡을 하지 않은 거야. 불이 난 순간에. 이거는 거의 뭐 방화가 확실해 보이고. 나몰라 씨의 좀 주변 조사를 해봤어요. 통화 기록에는 채권자인 장고리라고 하는 사람의 부재중 메시지 전화가 몇 번이나 며칠째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었고 사건 당일날 저녁 8시에는 이 사망한 나몰라 씨가 돈을 빌린 장고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의심스럽죠. 자, 이렇게 뒷수습이 끝났고 진술조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찰이 조사한 용의자,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는 총 4명입니다. 최한량씨 아들이죠. 그리고 김보통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장고리, 아까 사건 개요에 있었던 그 사채업자죠. 그리고 네 번째 고자랑씨, 이 발음 조심해야겠는데 고자랑씨예요. 띄어쓰기를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최한량씨 아들이죠. 진술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을 먹고 밤 12시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 방문을 열어보니 불이 나 있지 뭡니까? 이미 불이 너무 많이 번져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문을 두드려 신고를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전 어쩌면 좋죠? 여기까지예요. 자, 두 번째, 김보통씨 진술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자고 있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옆집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집에 불이 났으니 119에 전화를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옆집 남자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며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동생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요. 김보통 씨가 옆집 사람이구나. 자, 세 번째, 장고리 고리대금업자인가요? 진술 들어볼게요. 저는 피해자에게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 아줌마 정말 제 돈을 빌려가서 배째라 식인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제 돈을 갚으라고 할 때는 전화도 안 받더니 어제 집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집안 물건들을 팔아서 이제 돈을 갚겠다. 그걸 집행이라고 해요. 빨간 딱지. 집행을 하니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줌마가 제 돈을 갚기 싫어서 불 지르고 자살한 건 아닐까요? 여기까지고. 마지막 고자랑씨 고자랑씨 진술 들어볼게요. 저는 어제 피해자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요즘 동네에 새로 생긴 음식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마트에서 다른 아줌마들 얘기를 우연히 들어봤는데 나몰라네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런 얘기는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워낙에 자존심도 세고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8시쯤에 나몰라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소문이구나,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용의자들의 진술을 다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본격적인 추리를 해봐야 될 차례입니다. 자, 먼저 사이먼 불러볼게요. 자, 문제 출제자예요. 사이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번 사건의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오케이, 그럼 초시계가 이제 준비돼야 됩니다. 초시계 준비됐고요. 사건의 제한 질문 개수는 5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추리를 하는데 이 사이먼에게 5번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자, 추리를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험 가입. 그치, 그럴 수 있죠. 저도 최한량 쪽에 좀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엄마가 나몰라가 이제 최한량의 이름을 빌려서 사채를 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 들어온 빚이 최한량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일단 보험 쪽 한번 물어볼까?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나몰라 씨에 대한 보험. 그러니까 엄마를 살해를 하고 그 보험금을 받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나? 이게 최한량이 혐의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험 먼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나몰라 씨에게 들어있는 보험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제 대답이 바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완전히 잘못 질문한 거, 헛다리를 짚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한 질문이면 답변이 올 겁니다. 사망보험은 없었습니다. 그거 아니네. 이쪽이 아닌데요.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내용. 피해자는 왜 빚을 졌죠? 무슨 이유로? 나몰라 씨가. 아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너무 궁금해요. 이건 지금은 찾았는지, 사건이 있을 때만 없던 상황인지, 잊어먹은 게 확실한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엄마가 만약에 사채를 빌렸어. 돈이 있지.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 알아야 될 것 같고. 최한량의 마지막 통화 내역 같은 거 한번 물어볼까요? 장골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그죠? 이거 한번 물어볼까? 요거 증언이 나올 수도 있어. 그 녹취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어봤을 때. 이거 한번 물어볼게.
나몰라와 장고리의 마지막 통화 내역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적절한 질문이면은 녹취록이 올 수가 있어요. 아, 여봐. 자, 볼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고리의 진술. 나몰라 씨와 통화를 한 걸 녹음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대부분 욕밖에 없어요. 전 가만히 듣다 끊었습니다.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돈 벌어서 돈을 갚냐 라고 뭐라 했는데 갑자기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억울합니다. 나몰라가 장고리한테 욕을 많이 했대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좀 여러분은 누가 제일 의심가요? 일단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많이 이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불을 지른 게 확실해 보여. 그러면 누가 침입했냐는 거지. 집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람. 옆집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옆집 사람에게 혐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럴 만한 범행 동기가 없잖아. 옆집 사람은. 김보통. 최한량, 장고리, 고자랑? 고자랑 좀 한번 생각해봅시다. 피해자랑 점심 먹었다 그랬지. 새로 생긴 음식점. 아줌마들 얘기 들었지. 빨간 딱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거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얘기죠. 피해자가 자존심이 세다.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추가 진술. 김보통의 추가 진술. 좋았어. 지금 경찰 수사 중인가봐. 동시에. 자, 김보통의 진술입니다. 점심에 밖에 나갔다가 옆집 아주머니 나몰라와 한 아주머니가 싸우는 걸 봤대요. 아주머니 누구랑 싸웠대. 나몰라가 두 분이 자주 붙어 다니는 걸 봤는데 친한 사이인 것 같고, 어제는 웬일로 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10시쯤 피해자의 아들이 슈퍼에 가는 걸 봤습니다. 술을 사는 것 같던데요. 누구지 이 여자? 이거 물어볼까? 무슨 일로 싸웠나? 아들은 왜 10시에 슈퍼에 갔다 술을 산 것 같던데요. 돈을 빌린 이유? 무슨 돈으로? 그것도 물어볼까? 세 번 질문 좀 더 해볼까요? 돈을 빌린 돈으로 어디에 썼나?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 나몰라가 빌린 돈은 나몰라가 빌린 돈은 어디에 썼나요?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일단 최한량이라는 심증은 있는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좀 확정적이지가 않잖아. 일단 의심만 할 수 있지. 진술 왔다. 아들 진술 왔네요. 세 번째 질문. 아들 진술. 제가 예전에 사고를 쳐서 변호사 선임 비용. 그러니까 집이 좀 가난했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사고를 쳐서 엄마가 사채빚을 써서 변호사를 샀구나. 급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아들이 엄마를 살해할 혐의가 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나요? 아들 아닌 것 같아. 이제 와서 3분 남았는데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 김보통. 장고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살해 동기가 맞지가 않아요. 죽일 이유가 없어. 김보통, 고자랑 중에 의심을 해야 되나, 그러면? 고자랑과 김보통의 관계? 같은 동네 사람이긴 하겠네. 고자랑과 김보통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김보통인 것 같기도 한데 왠지. 동네 주민. 별거 아니잖아요. 날렸다 질문. 야, 씨, 큰일 났다. 2분 남았어. 하나 더. 뭐 물어보지? 김보통 아니면은 고자랑 같은데. 싸웠다라고 했잖아 아까. 김보통 진술 중에 한 아주머니랑 싸웠다. 옆집 아주머니와 한 아줌마 싸웠다. 무슨 이유로 싸웠을까? 밤 10시쯤에 피해자 아들이 술 사러 갔다 왔다. 이건 또 뭐지? 이 집에 침입할 수 있는 사람. 옆집 아주머니. 야,
이 사람 중에 옆집 아주머니의 아들인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거 내가 물어볼게. 이거 혼자 생각해볼게. 그 나몰라 씨가 싸웠다던 옆집 아주머니의 아들, 옆집 아주머니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 이 옆집 아주머니가 고자랑? 나몰라 씨가 옆집 아주머니라고? 아, 한 아주머니, 아니, 그러니까요, 같이 싸웠다는, 사이먼, 이해했잖아요. 알려줘요. 그분은 고자랑입니다. 아! 고자랑 씨랑 싸웠다는 거지? 고자랑 여자였어. 아, 그 옆집 아주머니라는 사람이 고자랑이구나. 아, 뭐지? 왜 싸웠지? 싸운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그럼 일단 이 진술만 가지고 가장 의심되고, 아, 이거 어렵다. 정황상 그럴만한 사람 아들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럼 장고리도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죽일 리가 없어. 장고리랑 아들 아니고 김보통, 고자랑이랑 싸웠대. 고자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 고자랑. 아, 고자랑이 담배를 피는지만 좀 물어봤었으면 뭐 그런 거 좀. 아, 고자랑 씨는 밤에 알리바이가 없지 않나요? 점심 왔는 거지 밤에. 그렇긴 하죠. 시간 다 됐다. 맞춰야겠다. 김보통은 최한량과 밤 시간대 알리바이가 있어요. 하지만 고자랑만이 밤 시간대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그죠? 장고리는 밤 시간대 알리바이가 없다고 해도 일단 동기가 너무 부족해. 고자랑으로 갈게요. 고자랑으로 가야겠습니다. 고자랑? 그지? 고자랑 같지? 고자랑입니다. 네. 자, 갑니다. 2번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고자랑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이번 방화 사건의 범인은 고자랑이! 아, 제발! 맞추자! 아닙니다. 아, 그럼 누구야? 그럼 누구예요? 아니, 그럼 누구예요? 아니래. 이번 방화 사건의 범인은 최한량이 있어. 와, 대박. 최한량이라고? 아니,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아? 여러분, 틀렸습니다. 아니, 어째서 아들인 거지? 일단 사이먼이 사건의 전말을 보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어려웠다 진짜. 그죠? 자, 사이먼이 밝히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나몰라 씨의 아들인 최한량은 사실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많은 돈이 필요했고, 나몰라 씨는 장고리로부터 5천만 원의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그 일로 최한량은 과실치사로 짧은 형을 살고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몰라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최한량도 마찬가지였었다 그래요. 일단 돈은 빌렸지만 나몰라는 자신의 처지와 맞지 않게 매일 비싼 음식을 먹었고, 최한량도 매일 술을 먹는 사치를 부렸답니다. 이게 돈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워낙 씀씀이가 둘 다 컸기 때문에 돈을 갚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고요. 갚아야겠다는 생각도 크게 없었다 그래요. 장고리에게 전화가 오면 받지를 않았죠. 전화를 피했죠. 그리고 6개월 전에는 돈 갚는 걸 미루기 위해서 30만원씩만 갚기로 했지만 그 역시도 갚지 않고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사건이 있던 전 나몰라는 잘나지 못한 아들이 못마땅해서 잔소리가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한량은 계속 철없이 술만 마시러 다니고 취직이 안 된다는 핑계로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것 말고는 놀기만 했다 그래요. 하지만 나몰라도 사건 당일에 동네 친구인 고자랑과 같이 비싼 밥을 먹었었다고 합니다.
밥을 다 먹고 헤어지는 길에 고자랑이 아들 자랑하는 것을 듣다 울컥 화가 난 거야. 보통 엄마들은 이제 아들 자랑 또 이거 또 꿀잼이거든요. 친구들 만나면은. 근데 나 몰라는 자기 아들을 자랑할 수가 없잖아. 짜증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지만 나몰라의 집은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죠. 나몰라는 내가 진짜 빚을 졌구나 이거를 이때 실감하게 됐었대요. 집에 돌아와서 집행하는 것을 동네 아주머니들이 목격하고 동네에 소문을 냈고요. 그것을 고자랑이 듣게 됐고 저녁 10시쯤 밤 10시쯤 나몰라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나몰라 씨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에 화가 났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었다 그래요. 그때 최한량 씨가 취한 채 마트에서 술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고요. 나몰라 씨는 아들에게 화를 냈지. 안 그래도 지금 친구들 보기 창피하고 동네 집 빚진 걸로 소문났는데 애새끼는 그냥 술만 마시고 있는 거야. 화가 난지. 그래서 막 욕을 했대. 이 아줌마가 나몰라 씨가 욕을 좀 잘하잖아. 그죠? 폭언을 막 쏟아부었죠. 아들은 이때부터 자신에게 화만 내는 어머니를 참지 못하고 목을 눌러 살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질렀죠. 아들은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지만 자신이 방화의 피해자인 척을 하기 위해서 옆집에 사는 김보통의 휴대폰을 빌려서 119에 신고하고 동생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말을 맞췄구나. 오늘 나랑 술 먹은 거야. 이 전화 그거구나. 술을 혼자 먹었었구만.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화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동생들에게 어머니가 죽었다고 기정사실화에 말하는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집에 온 시간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 거짓말이 찔렸던 최한량은 교통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었다고 합니다. 아, 좀 복잡하네 사건이.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지 못했어. 너무 표면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건에 놓치신 증거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알려주는구만. F도 서비스 좋아요. 평소에 라이터나 성냥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요거 질문을 못했죠. 그러니까 불을 지를 수 있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옆집 남자와 최한량 장고리는 항상 이렇게 좀 화기를 가지고 다녔었다고 하네. 아들의 마지막 핸드폰 통화 내역이 이거를 녹취록이 있었네. 아들의 마지막 통화 내역이 있었대요. 녹취록이. 교통카드 회사와 통화 녹음. 아! 이것만 알아내면 결정적이었는데. 이거 보여줄게. 아들의 핸드폰 마지막 녹취 통화 내역 궁금합니다. 여기 질문 했어야 됐네. 마지막 통화 내역은 오늘 아침. 교통카드 회사와 통화 녹음. 듣자 하니 버스를 타고 내리는 시간이 기록으로 남는다던데 진짠가요? 맞습니다 고객님. 한숨. 아! 이것만 알아냈으면은 이거 무조건 맞추는 건데 이거를 질문을 못했네. 이게 핵심적이었다. 그지? 불이 난 문을 열었다는 아들의 진술은 불가능하다. 이미 안쪽에서 불이 났으면 문 손잡이가 뜨거워서 돌릴 수 없다. 그죠? 아까 채팅방에 그 얘기 있었거든. 내가 읽질 못했는데 그 얘기 있었거든요. 이게 아들이 결정적이었는데. 그죠? 그 변호사 선임 이것 때문에 나는 혐의가 좀 떨어졌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깝다. 그죠? 사이먼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건을 깊게 파지 못해서 한 판 더 해요. 이번엔 꼭 맞추겠음.